시공자 같은 공부하지 말고 건축주 같이 공부하자. 충청도 지역에서만 주택 설계와 시공을 하고 있으며 지금껏 하자없는 집을 지었다고 자부하는 휴먼홈 소장 최통일입니다. 건축주가 피하고 싶은 10가지 그 7번째, 이유 없는 추가공사. 추가공사 정말 무섭습니다. 어느 분은 추가공사를 몇백만 원 됐다, 어느 분은 1000만 원 됐다, 이런 분도 있고 2000만 원 됐다 이런 분도 있고 그런 얘기를 들었어요. 근데 제가 가장 많이 들은 추가공사 비용은 주택에서만, 제가 집을 짓는 현장 옆에 건축주님께서 말씀하시던데 9천인가 정도 추가공사가 됐다고 합니다. 정말 큰 금액이죠. 어떤 이유에서 그렇게 많은 금액의 추가공사가 발생이 됐는지는 모르겠지만, 추가공사는 시공자한테는 돈을 비축하기에 좋은 방법인 것 같고 건축주에게는 정말 가슴 아픈 일이 되는 것 같습니다. 앞서 이야기했던 6번째 이야기도 역시 추가공사에 속하죠. 코로나로 인해서 자재비와 인건비가 상승해서 발생한 공사비, 이거는 분명 이유가 있는 거죠. 그래서 잘 타협점을 찾을 수 있는 이유가 있는 거고요. 하지만 그렇지 않은 시공자가 이야기하는 일방적인 추가공사가 문제가 되는 것입니다. 공사를 잘 진행하고 있는데 시공자가 이렇게 말을 하죠. 이것을 하려고 하면 이것은 이렇게 해야 되는데 도면에서 이렇게 표기가 있기 때문에 이대로 하면 안 됩니다. 그래서 다른 방법을 해야 됩니다. 그러려면 돈이 이만큼 더 들어갑니다. 이런 식으로 얘기할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대부분 어떤 방법이로든 추가공사를 만들어낼 수 있어요. 시공자 입장에서는. 건축주들께서 시공사들에게 당하지 않으려고 공부를 많이 하시죠. 하지만 제가 볼 때는 아무리 공부를 하셔도 이 업으로 밥을 먹고 살았던 시공자들을 이길 수가 없어요. 어떻게 해서든 추가공사를 만들자고 하면 다 만들어내요. 그러니 저는 늘 그렇게 말씀드리죠. 시공자처럼 공부하지 말고 건축주같이 공부해라. 여러 곳에서 어느 부분을 이렇게 시공해야 된다, 저렇게 시공을 해야 된다라고 디테일한 자재, 시공 방법까지 설명해주는 그런 곳이 많이 있어요. 하지만 저는 그것이 꼭 옳다, 좋은 방법이라고는 생각하지 않습니다. 정말 이 건축은 그 폭이 광범위하기 때문에 그것을 모두 알기 위해서는 단시간에 될 수가 없어요. 정말 많은 시간을 투입하고 경험하고 해야 어느 부분에서 어떻게 해야 되고 어떤 변수에서는 어떻게 대응하고 이런 것들을 내가 알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공자같이 많은 것을 공부하려고 하기보다는 건축주가 알아야 될 것만 따져서 공부하시고, 그리고 그 노력을 좋은 시공자를 찾는 데 쓰시는 것이 어떨까, 저는 개인적으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잠깐 옆으로 샜네요. 상담을 하다 보면 예상 건축비를 듣는 중에 예비비를 잡아놓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십니다. 그럼 그 예비비가 무엇에 대한 것이냐라고 물으면 주변에서 추가공사비가 많이 들어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있다, 그래서 10% 정도의 예비비를 준비해 놓고 있어야 한다, 이런 이야기를 많이 들었다고들 합니다. 이 부분은 어떻게 해석을 해야 할지, 예비비라는 것은 좋은 것인데 예비비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한 원인을 알고서는 씁쓸한 마음이 들긴 하죠. 건축주들이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이 예비비, 바꿔 생각하면 계약한 금액 외에 시공자들이 받을 수 있는 공돈의 범위네요. 와우. 이렇게 된 것이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그동안 잘못해왔기 때문에 이런 규정 같은 것이 생긴 것 같습니다. 이제 이것을 없애야죠. 제가 집을 지으려고 하시는 우리 초딩 건축주님들께 자금 계획에 대해서 알려드리곤 합니다. 이왕이면 세부적으로 구분해 놓아라. 건물과 토목에 대한 설계비, 그리고 경계 측량, 현황 측량, 수도, 전기, 진해력, 재안전, 고용산재보험 같은 각종 신청비, 건물과 토목공사비, 가구공사비, 행정비, 이전비 등등 각각 최소의 금액이 아닌 할 수 있는 최대 금액으로 작은 계획을 세우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하지만 이야기를 들어보면 적지 않은 분들께서 세우는 작은 계획은 딱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어요. 설계비와 건축비. 그래서 설계비와 건축비 외에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고 설명을 해주면 많이들 놀라시기도 합니다. 거기서부터 예산이 펑크가 나는 것이죠. 세부적으로 잡아놓은 작은 계획 외에 추가공사가 아니더라도 예비비라는 항목을 또 따로 잡아놓으면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추가공사가 왜 발생하는지부터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앞에 영상에서 말했던 것 같이 설계가 잘못돼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해서 추가공사가 발생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문제점이라고 하는 것들이 다 연결이 되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런 휴먼홈은 어떠냐?
저희는 여태까지 추가 공사를 만들어서 작업을 한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그걸 자부하고 말씀드리고 있죠. 물론 공사를 하다 보면 공사의 범위가 바뀌는 일도 있습니다. 예로 건축주가 어떤 부분을 더 요청해서 계획이 없던 작업을 추가로 작업하는 경우도 있고, 또는 설계와 견적에 작업이 정해져 있지만 현장에서 작업을 하다 보면 그것이 빠지는 경우들도 있어요. 그리고 마감적인 부분, 인테리어 소품 같은 조명이나 타일, 도배, 바닥, 도기 이런 것들이 처음에 잡아놓았던 것과 다른 제품으로 변경되는 일도 있어요. 그럴 때 저희는 지금 보시는 표와 같이 잔금을 치르기 전에 그런 바뀐 것들에 대한 내용들을 건축주님께 내용을 알려드리고 금액을 정산해서 추가되는 거, 빠진 거, 그 다음에 저희가 공사를 하다 보면 집집마다 해드리는 서비스 범위가 있어요. 건축주님한테 이만큼 해드렸습니다. 무료로. 이것을 생색을 냅니다. 그래서 이렇게 항목에 포함을 시켜서 이것들을 넣고 뺀 나머지 금액으로 잔금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이것도 다른 시공사에서 모방하시면 안 되는데, 좋은 쪽으로 바뀐다고 하면 얼마든지 이용하셔도 됩니다. 네, 추가 공사는 몇백만 원에서 몇천만 원까지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만들 수 있는 시공사의 좋은 돈벌이 수단이 되는 것은 사실입니다. 그것을 시공사들이 나쁜 마음에서 이용을 하면 정말 안 되는데요. 건축주들은 항상 돈이 부족하죠. 그렇기 때문에 저와 같은 건축업을 하고 있는 사람들이 나쁜 뜻으로 악용을 해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럼 기분 더럽게 만드는 그 추가 공사를 막으려면 어떻게 합니까? 방법은 생각보다 아주 간단합니다. 모두 다 알고 계십니다. 공사 중에 설계 변경하라. 설계를 하는 분이 이렇게 얘기한다고 했죠. 현장에서 시공자하고 바꾸세요. 이거 하지 않으시면 돼요. 그런 일이 생기면 일부 시공자들은 그것을 추가 공사로 이용해서 더 많은 금액을 뽑아낼 수 있게끔 일을 크게 만들어요. 그리고 평균 시공비보다 낮은 금액으로 공사 계약을 하지 않으시면 돼요. 낮은 금액으로 계약을 한 시공자는 부족한 돈을 확보를 해야 됩니다. 그러니 어떻게 하면 자금을 뽑아낼까? 공사 중에 계속 머리를 굴려요. 그래서 공정마다 일을 만들어서 건축주에게 돈을 계속 뽑게끔 만듭니다. 그러니 집을 지으려고 생각하시는 우리 초딩님들께서 저렴한 설계보다는 높은 설계비를 지불해서라도 공사 중에 설계 변경해 라는 식의 설계 도면이 아닌 좋은 설계를 하고 평균 시공 금액보다 낮은 금액이 아닌 적정 금액으로 계약을 하고, 무엇보다 그런 편법을 생각하지 않고 집을 지을 수 있는 참 좋은 시공자를 만나는 것이 중요한 것입니다. 많은 시간을 들여 시공자처럼 공부하시기보다 두 눈 크게 뜨고 주변을 살펴보면 생각보다 가까운 곳에 집 잘 지어줄 수 있는 그런 시공자가 꼭 있습니다.